전문가님 네.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네. 처음으로 3부까지 함께 하시니까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괜찮습니다. 네, 재밌고요. 네, 맨날 이제 종목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몇 종목 못 하고 자꾸 말이 길어져서 네. 못 해드리고 가서 좀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마음은 편하네요. 일단은 네,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는 2,02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차트 보니까 지금 질문자님 고점에 물려 계시네요. 차트도 오늘 4거래일 만에 주가가 반등하긴 했지만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2,020원이시면 이게 고가가 2,075원인데 2,020원이시면은 요날 사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자리를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대에 사신 것 같긴 해요. 지수로. 이게 지금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진짜 사기 힘든 자리에서 사신 거죠. 2,020원을 거의 찍은 적이 거의 없는데 이날 어떻게 하필 또 이 많은 거래일 중에서 하필 요날 딱 사셔갖고 지금 그 이후에 사고 나서 아마 수익이었던 적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한 번 내려오고 다시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가나 싶었는데 밑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이 과정을 혼자 한번 좀 복기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파, 2파, 3파가 나왔고요. 3파가 나왔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내려오죠. 이렇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길어진다고 했죠. 최소 한 번 내려오고 N자형 하락으로 한 번 더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려오고요. 여기서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눕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여기서 팔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1파, 2파, 3파 나오고 밑으로 눌러서 다시 대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내가 팔지 않으면 남들이 팔아버린다. 그러니까 이날 팔 기회를 한번 줬는데 이때는 이제 손해가 얼마고 뭐고 일단 도망가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때 못 팔아갖고 지금까지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끌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제 처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1,400원 부근 요 지금 120선을 기초로 요 자리에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팔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밑으로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죠. 일단 요 과정을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다음에는 요런 일이 있을 때 최소 이날은 빠져나오자. 그리고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1파, 2파, 3파 나오고 밑으로 1단, 2단 하락까지 나오면 다시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못 팔면 지금 이 과정을 겪는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조금 넣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른 이거를 보시는 다른 어떤 시청자분들께서도 본인의 종목이 이런 패턴으로 간다고 하면 요때 못 나오면 이렇게 고생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매물대가 여기 있죠. 매물대가 여기 있으니까 팔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하기도 굉장히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크게 보시면요. 이 종목 자체의 기본적인 회사를 보면 시가총액 1,600억이고 지금 매출은 뭐 3,0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뭐 50억, 10억 정도, 지금 분기에 10억 정도 냈는데요. 이 회사가 왜 올라왔냐를 알 필요가 있죠. 1파, 2파, 3파가 왜 만들어졌냐. 윤석열 관련주죠. 윤석열 관련주. 이게 지금 자동차 전장 및 기술 엔지니어링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스마트카, 뭐 커넥티비티, 뭐 이런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약간 시장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업종이긴 한데 근데 그러면 실적이 그냥 그렇다. 실적이 그냥 그렇고 회사의 재무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고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고요. 유보율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일단은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어떤 부분들이 전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테마로 그냥 이렇게 오른 거죠. 뭐 자동차 부품주 다른 것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은 아니죠. 일단 종목을 봤을 때는 좋지 않아요. 일단 결론은 좋지 않고 지금 자리도 굉장히 안 좋은 데서 잡으셨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팔고 싶죠. 예, 저도 이거 보면은 되게 팔고 싶을 것 같은데 팔 기회를 지금 안 주니까 못 팔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요. 20%나 지금 갖고 계신데 이 매물대 여기서 반등을 준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목표치를 낮춰야 되고요. 1,700원 정도만 와도 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700원 정도만 와도 판다.
그냥 좀 빠져나갈 생각하시고 1,700원 정도 오면 그냥 다 판다. 그 전에 한 1,500원 정도 이상에서부터 나눠서 판다. 한 1,600원 정도부터 나눠서 팔아서 1,700원 정도면 다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종목은 그냥 여기서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매도 의견 드리고요. 반등 시에 그냥 추가 매수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반등 시에 한 1,600원, 1,700원 부근에서는 전부 다 그냥 매도한다. 이거는 여기서 매도하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아까 다른 것들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사서 뭐 끌고 가고 이럴 종목이 아니에요. 윤석열 관련주는 끝물이다. 이재명 관련주도 끝물이다. 그런 인맥주 관련주 끝물인데 거기다가 회사가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 좋지 않다. 그냥 반등 주면 손해를 감수하고 빠져나올 생각하자. 추가 매수 위험하다. 더 끌려 내려갈 수 있다. 여기까지 내려오고 막 1,000원 밑으로 내려오고 이럴 수도 있으니 이 종목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반등 주면 그냥 빠져나올 생각하자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도록 하면 좋고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신강서 전문가가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지금 정치 인맥주는 너무 위험하고 이 회사 재무 상태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반등 시에 1,600원 이상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조금 속상하시겠지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광명전기고요. 매수가는 3,695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2% 넘게 급등하기도 하면서 질문자님의 매수가도 터치했는데요. 종가는 3,605원에 맞췄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3,695원 정도에 사셨는데 일단은 뭐 나쁘진 않고요. 다만 약간 지금 자리가 요 정도 되시거든요. 요 정도 3,695원이면 한 요 정도 부근인데요. 일단은 보시면 이 사신 부분이 지금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일단은 고점이죠. 횡보권역에서 좀 상단에 사셨죠. 일단은 이 부분을 바로 뚫고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고 이게 하단은 여기죠. 하단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라도 조금 파시는 게 조금 맞죠. 팔아야 다시 밑에서 다시 잡아서 좀 단가를 맞추면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 앞에서 윗꼬리 맞고 또 윗꼬리 맞고 또 오늘도 윗꼬리 맞았는데 이번엔 윗꼬리가 아니고 그냥 갈 수도 있을까 봐 이제 못 파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는데 조금 약간 그 위험 관리를 한다고 하면 요런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왔다 대반등을 하면 이제 이 부분의 매수가 근처까지 왔을 때 이게 상단이라고 보여지면 여기선 좀 팔고 밑에 하단에서 다시 잡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한 절반 정도 10%는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 10%만 팔고 10%는 이 밑에 하단 3,250원, 3,200원 부근 요 정도 부근에서 좀 노려보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죠. 그냥 10%를 여기서 위에서 팔면 더 가도 내가 어쨌든 10%는 갖고 있고 근데 이제 또 내려와도 어차피 내가 10% 팔아서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 밑에 다시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종목이 이제 그 대북송전주죠. 뭐 전기 관련된 종목인데 다른 업종 한번 보시면 선도전기도 지금 뭐 흐름 나쁘지 않죠. 비슷한 흐름에 있죠. 비슷한 흐름에 있고 뭐 세명전기 이런 전기 관련된 종목들이 다들 뭐 이렇게 요 흐름 속에 이제 있죠. 이게 대북 관련주, 대북 송정주 이런 어떤 테마로 보통 올라가는 종목인데요. 현재는 이게 또 원자력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죠. 이게 이제 그 중전기 이제 전문 제조업체긴 한데요. 이게 그 뭐 빌딩, 뭐 플랜트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 이제 전력이 공급되는 모든 건물에 이제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데요. 이 회사가 한국 수력 원자력의 부품을 좀 납품을 하고 있어 갖고 체코 원전에 대한 이슈로 좀 자리를 이제 좀 잡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체코 원전에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제 단독으로 입찰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으면서 지난번에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때 이제 뭐 아까 상담을 드렸던 한전산업이라든지 한전 KPS, 뭐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우진, 뭐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서전기전 뭐 이런 종목들하고 같이 지금 광명전기가 이제 움직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의 급등은 이 회사가 자회사가 있어요. PNC테크라는 PNC테크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갔죠. 이게 PNC테크가 이 대주주가 광명전기예요.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광명전기가 장중에 뽑은 거죠. 그거를 이제 아셨다면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을 때 이제 좀 팔았겠죠. 더 이상 이제 그 이슈가 사라지면 또 밀려 내려오니까. 근데 그거 아니어도 어쨌든
이제 전기 관련된 대북 관련된 어떤 그런 원자력 관련된 이슈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었죠. 그럼 이 PNC테크라는 종목은 또 왜 상한가를 갔냐? 이 PNC테크라는 종목의 자회사 판메디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미국 회사에 코로나를 들여와서 판매를 한다 이런 어떤 재료가 나오면서 이 PNC테크가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한가를 가면서 광명전기가 오늘 좀 움직인 거죠. 근데 일단 흐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상승을 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상승을 주면 너무 일단 욕심 부리지 말고 한 3,700원 이상 정도 권역에서는 천천히 나눠서 한 10% 정도는 덜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하단이라든지 중간 정도 권역 한 3,500원 정도 부근 아니면 좀 3,300원 요 정도 부근 요 정도 부근에서 조금 다시 10%를 다시 추가로 사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수익권 이상이 되면 좀 일단 조금 팔자. 조금 팔고 다만 이 종목이 바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마 어떤 대북 이슈라든지 뭔가가 있으면 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이게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밑으로 꽂힐 거냐 아니면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올라갈 거냐 계속 여기서 이러고 있을 거냐 결과적으로 이러고 있다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긴 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적으로 버티고 하기가 이제 지루하니 일단 좀 물량 조절을 하면서 중간에 어떤 이 주식시장 자체에 어떤 이슈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올라가면 좀 팔고 현금을 좀 갖고 있으면 마음 편안하니까 또 내려오면 좀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명전기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매수가 이상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3기고요. 매수가는 4,873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업체로 전기차와 수소차 이슈로 다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1.33% 상승하면서 4,175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3기 뭐 예전부터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종목 저도 들고 있죠. 저도 들고 있고 예전에 방송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고요. 다만 아마 이제 그 의뢰하신 분하고 좀 차이점은 저는 지금 이 종목이 마이너스 한 1, 2% 권역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내려올 때 반등을 줄 때 좀 팔고 또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고 제가 지금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형태죠. 지금 현재는 그냥 제자리에 이렇게 멈춰 있죠. 멈춰 있지만 이 종목을 좀 확대해서 보면 멈춰 있다가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올라갈 것이냐 최근 들어의 어떤 이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올라갈 확률이 많죠. 올라갈 확률이 많은데 다만 이제 이 매수가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리하실 필요가 있었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좀 내려오고 내려왔을 때 요럴 때 이제 5,000원 정도를 찍었을 때 요럴 때 이제 한번 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일단은 팔고 또 기다렸다가 내려왔을 때 또 다시 매수를 하고 계속 여기 윗골이 맞을 때 요럴 때 이제 조금 계속적으로 물량 조절을 하면서 좀 관리를 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관리를 하면서 지금 또 내려오면 안 사고 냅뒀다가 이렇게 또 중간에 이렇게 올라오면 또 어느 정도 그래서 손절을 거의 한 적은 없고요. 거의 수익 실현을 중간중간 하면서도 끌려 내려오면서도 지금 현재 가격대하고 크게 멀지 않아요. 보유한 가격대가. 그리고 저는 들고 버티고 있죠. 이게 들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이 종목은 이제 그 뭐 엔진 관련 부품이라든지 이런 변속기 관련된 부품들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신사업으로 전기차 모터 하우징 이것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전기차 그 배터리 공급 계약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LG 그룹하고 전기차 협력을 하면서 이 시장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 부분은 또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해갖고 3기 EV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종속회사로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LG 마그나에 관련된 어떤 전장 부품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애플카는 사실 마그나랑 할 확률이 제일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하고는 어느 업체도 LG하고 할 어떤 그런 메리트가 없죠. 현대차, 뭐 기아차 뿐만 아니라 BMW, 벤츠 이런 회사들이 애플카의 그런 어떤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서 영업이익률을 낮추면서 그 브랜드를 그냥
놓고 애플을 할 확률은 없지만 마그나 쪽은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그 정도의 애플카의 생산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하려면 저는 LG 마그나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빠지지 않고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LG 마그나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 들고 버텨볼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 어떤 그런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조금 이제 그 중간중간에 움직임에 혹시나 급등을 주고 했을 때 본전 이상이 되고 했을 때 이게 지금 5,500원 여기 매물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매수가 이상의 어떤 권역으로 좀 올라오면 비중 지금 현재 20% 정도 되는데 충분히 뭐 일단 들고 버텨볼 만 하고요. 일단 이 4,500원 이상 한번 슈팅을 주면 일부 물량을 조금 정리해서 다시 또 내려오면 사고 이런 어떤 과정을 조금 이제 한번 다음번에는 다른 종목에서는 한번 조금 해보세요. 이 종목도 이제 충분히 들고 계셨으면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때 팔 걸. 이게 가지고 있다가 수익이 나는 시절이 한두 번은 있었을 텐데 가만히 들고 있다가 좀 약간 지루한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든 종목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들고 있으면 저 이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기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나쁘지 않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천천히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신라섬유고요. 매수가는 3,5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국판 뉴딜 관련주로도 엮였고요. 또 이재명 관련주로도 분류되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은 지금 조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언제쯤 수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업종 자체가 그냥 이분한테는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그림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특정한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있고 그 부각을 받고 업종 자체가 좀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종목을 만약에 이재명의 그림을 가지고 사셨다고 하면 조금 이제 그냥 나눠서 팔 필요가 있어요. 별로 좀 이제 거의 끝물이지 않을까. 다만 기술적으로는 지금 앞에 하나,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을 만들면 그냥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뉴딜 정책의 섬유 이걸로 앞전에 상승을 줬었는데 그거는 이미 벌써 재료는 지나갔죠. 회사는 그냥 그래요. 지금 재무제표 보면 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크게 그렇게 수익을 많이 줄 만한 어떤 성장성이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다. 이 회사가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나 휴대폰 판매업, SK텔레콤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본업인 어떤 섬유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그런 뉴딜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조금 상승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한참 동안 크게 눌렸다가 다시 이제 이재명 관련주 이런 걸로 또 상승을 줬는데 다시 눌렸다가 지금 마지막 세 번째 고점을 만들려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거래량도 점점 줄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오늘은 좀 반등을 조금 해주면서 지금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만약에 내일 좀 상승을 준다면 그냥 당장 20% 다 팔고 그냥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조금 마음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급은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안 빠졌어요. 안 빠지면서 올라오는데 수익이 주면 분할 매도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일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그냥 전량 매도하고요. 만약에 이게 내일 플러스로 시작해서 수익을 준다라고 하면 천천히 나눠서 분할 매도하는 의견 드리고 그냥 여기서 이 3,775원을 크게 넘어가기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그냥 좀 이걸 기준으로 잡고 천천히 매도하고 정리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어떤 그림 자체가 없다. 그래서 좀 들고 있으면 좀 애매하다. 이걸 들고 뭘 믿고 버텨야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나중에 오른다 하더라도 내가 확신을 갖고 버틸 만한 어떤 그림이 없어서 들고 버티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만약에 내려오기 시작하면 영원히 한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냥 잊혀지고 관심을 못 받을 만한 업종이니까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라섬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승할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전량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상승한다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보령제약이고요. 매수가는
26,6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는데요. 질문자님은 차트 보니까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셨네요. 전문가님, 보령제약은 어떻게 보세요? 네, 보령제약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이제 겔포스 만드는 회사죠. 겔포스. 네.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있죠. 어차피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1조 정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기업은 뭐 1조 정도 하고 있는데 매출, 영업이익 이런 걸 봤을 때 현재의 권역은 좀 고평가되어 있긴 하죠. 의약품 업체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 주가가 비싸져 있죠.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이제 어떤 기대감이 있으니까 비싸졌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스페인에서 도입한 이제 골수종 치료제가 있는데 아플리딘이라는 그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이 코로나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인기가 생기면서 비싸졌고,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금을 확보하면서 유상증자를 하고 뭐 그런 과정 속에 있죠.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일단은 조금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분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쉽게 사기 힘든 가격에 매수를 하셨죠. 예, 이게 26,600원이면 여기거든요. 지금 이 수많은 거래일들 중에서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날이 3일밖에 없죠.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딱 3일밖에 없는데 그 3일을 딱 정확하게 이제 짚어서 사셨죠. 그러니까 이게 매매의 어떤 그런 패턴이 지금 좀 약간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얘기보다 지금 자꾸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 습관이 계좌를 계속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고 고점으로 올라갈 때 좀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너무 과감한 거죠. 너무 과감하고, 근데 여태까지 이 밑에서는 전혀 보지도 않고 있다가 주가가 항상 고가에 가야지만 관심을 갖고 그 고점에서 정확하게 잡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다른 매매를 할 때도 이 계좌를 점점 위기로 끌고 가죠, 위기로. 그러니까 이 종목만 어쩌다 한번 그랬으면 다행인데 지금 보면 이거는 아까 그 한국 테크놀로지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테크놀로지는 좀 그래도 보면 거기서 손절을 못 하셨을 뿐이지 좀 이해는 됐거든요. 그거는 좀 보면 이해가 되는 그림인데, 근데 이제 조금 1파, 2파, 3파 권역에서는 그렇게 잡지 말자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잡았다 하더라도 내려갈 때 그렇게 손절을 하고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는 전혀 이제 매매의 어떤 부분이 전혀 조금 살 수 없는 자리에서 사셨죠. 그러니까 사면 안 되는 자리에서 좀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끌려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이 종목이 그 코로나의 어떤 부분을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버티고는 있는데요. 그 치료제가 셀트리온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효과가 좀 안 좋다고 발표되면서 주가가 또 급락하는 것처럼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그런 위험성이 있죠. 위험성이 있는데 이미 조금 많이 물려있긴 하시지만 어쨌든 지금 121선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아직까지는 좀 손절의 자리는 아닌데 좀 반등 주면 좀 팔자. 그냥 24,000원 정도. 지금 여기죠. 여기 24,000원이면 여기 지금 이 고점이 엄청 많이 다른 종목들도 터치를 많이 했던 자리죠. 그러니까 이 상단 여기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지금 계속 이 부분에서 지금 맞고 떨어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가가 이틀 동안 빠지면서 이 밑으로 빠졌는데 다시 반등을 줘서 24,000원 권역이 되면 좀 절반 정도는 정리하자. 밑에 보시면 수급도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도 뭐 그냥 이 부분에서 점점 이제 빠져나가고 있고, 이게 이제 실망으로 바뀌면 여기서 이제 하락이 좀 심해질 수 있고요. 여기서 한번 부러졌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번 두 번 부러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기가 진짜 서프라이즈하게 약이 확 나오면서, 치료제가 확 나오면서 효과가 엄청나게 있다라고 해야 이게 갈 수 있는데, 코로나 이번에 델타 변이까지 지금 벌써 몇 번째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이번에 어떤 델타 변이 이슈에도 상승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점점 멀어진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내려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면 그 더 많이 내려가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주고 시장의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을 때 한 24,000원 정도 권역이면 한 10% 정도 마이너스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손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정도에서 손실을 줄이면 조금 팔고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령제약에 대해서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아이스크림 에듀고요. 매수가는 11,05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온라인 교육주들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은 지난 금요일에 8% 넘게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4% 가깝게 조정을 받으면서 9,480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분도 지금 11,050원이면 어제 윗꼬리에서 사셨을 확률이 지금 많거든요. 어제 이 최근 들어서는 11,050원을 터치한 적이 없어요. 이 앞쪽에서 한번 있긴 했는데 여기서부터 물려서 이렇게 들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부터 물려갖고 이렇게 들고 계셨다라고 하면 어제는 좀 파셨어야 되는 자리였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팔았어야 되는 자리였고 어제 이제 사셨으면은 약간 위험한 매매를 하시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죠. 그냥 올라가니까 상한가 가라 하면서 30%를 한 번에 사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쫙 밀리면서 지금 밀고 내려왔고요. 지금의 추세만 보면 나쁘진 않아요. 지금의 추세만 보면 나쁘진 않은데 지금 물량 소화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매매가 굉장히 좀 살얼음판을 걷는 매매를 하신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약간 매매하실 때 급등하는 거 좀 따라가지 말자. 급등하는 거 미리 조금 사서 준비해서 좀 급등을 하면 좀 팔고 나머지 금액 좀 끌고 가고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급등하는 걸 보면서 단타로 들어갔다가 물린 건지 뭔지는 이제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 원격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주 YBM넷 뭐 이런 것들 흐름 괜찮았죠. 네, 흐름 괜찮았고 지금 조정 권역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메가MD 이 지금 이제 조정 권역에 있는데 메가MD의 흐름을 보면 거의 끝나가죠. 이 메가MD는 지금 이제 거의 끝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쌍봉이죠, 쌍봉. 예, 쌍봉을 찍고 지금 이제 조정폭이 좀 깊어지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보면 아이스크림 매주는 조금 약간 아직까지는 모양이 신선하긴 한데요. 이게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는 업체죠. 매출 대부분이 이제 초등학생들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이 이제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델타 변이 관련해서 이 아직까지 흐름이 살아 있을 때 조금 빠져나올 필요가 있고요. 근데 지금 벌써 어제 사셨으면 하루 만에 지금 굉장히 많이 물렸는데요. 비중이 너무 많아요. 비중이 너무 많고 지금 일단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에는 좀 비중이 많은데요. 일단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계속적으로 나눠 사면서 근데 그냥 이 차트만 딱 보면 이 상황을 보지 않고 차트만 딱 보면 뭔가 있어 보이긴 해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번부터 매매를 하실 때는 조금 그 부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주식을 할 때 좀 손해를 안 보려고 하셔야지 돈을 너무 보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오히려 그게 좀 이렇게 악수를 두면서 좀 고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 하나만 봤을 때는 흐름이 괜찮아요. 뭐 회사가 적자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회사는 뭐 실적으로 가는 회사는 아니니까 앞으로도 이제 대선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 뭔가 이 교육에 관련된 뭔가의 언급이 있겠죠. 그때 슈팅이 한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약간 좀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비상교육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비상교육 좀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뒤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올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 위험 관리를 좀 하시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승을 줄 것 같긴 해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일단 만약에 근데 본전 이상에서 11,000원 정도 찍었을 때는 좀 절반은 덜자. 그리고 나머지 절반만 끌고 가자. 목표가는 한 이 정도 볼 수 있거든요. 한 12,500원 정도. 한 이 정도 보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12,000원을 크게 넘어가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일단 목표가 좀 낮추시고 11,000원에서 한 번, 12,000원에서 한 번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에 대해서는 다른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보다는 이 종목이 아직 크게 안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전 이상 시에서 절반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12,500원으로 짧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LG전자 우선주고요. 매수가는 62,2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 질문자님 매수 굉장히 잘하셨네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전문가님이 일부에서도 LG전자 괜찮다라고 하셨잖아요. 우선주도 같은 입장이시겠죠? 네, 일단 LG전자 우선주 지금 62,200원을 사셨는데 굉장히 뭐 잘 사셨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76,600원이에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우 72,300원이죠. 72,300원. 삼성전자 얼마인가 볼까요? 삼성전자 79,000원이죠. 이거는 삼성전자 우를 살 필요가 없죠. 삼성전자를 사지 이거 삼성전자 우를 왜 사시나요? 이게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할인됐기 때문에 산 거예요. 삼성전자 우 7만 원대예요, 둘 다. LG전자 볼까요? LG전자 158,000원이죠. 근데 LG전자 우 7만 원대죠. 만약에 LG전자 우는 7만 원대죠. 거의 절반 가격이죠. 절반 가격. LG전자 우는 장기적으로 들고 있을 만하죠. 예, 왜냐하면 만약에 삼성전자처럼 LG전자가 인기가 생긴다면 LG전자 우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는 8만 원에 7만 몇천 원. 그러니까 할인이 거의 적용되지 않은 가격, 거의 그 가격까지 왔어요. LG전자하고 LG전자 우는 LG전자 우가 절반도 안 하죠. 가격이 엄청 할인돼 있죠. 배당은 LG전자보다 LG전자 우가 더 받죠. 보통주는 작년에 750원 줬고요. 우선주는 800원을 줬어요. 가격은 절반밖에 안 하지만 배당은 더 준다. 이런 메리트로 우선주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우를 예전에 의뢰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삼성전자 하세요. 삼성전자 우선주 하지 마세요 하고 상담을 그냥 말았는데 이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우 지금 할인도 많이 돼 있고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LG전자가 올라가는 만큼도 따라 올라가겠지만 나중에 혹시 인기가 많아지면 이 우선주가 LG전자의 가격 근처까지 삼성전자처럼 따라가 준다면 그냥 수익도 더 크게 생길 수 있고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LG전자보다 LG전자 우가 더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 우선주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계속 보유하시면서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릴게요. 그럼 다음 분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미국 주식이네요. AV포인트고요. 매수가는 13.111달러,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합병으로 APXT에서 AVPT로 티커가 변경된 종목인데요. 종가 보니까 10.95달러로 지금 손실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파트너죠. 그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하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죠. 얘네들은 원래 그냥 그 안에서 같이 했던 애들이에요. 같이 했던 그 APXT로 이제 그 스펙에서 상장이 됐지만 어쨌든 그 전부터 매출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계속 같이 일을 했던 파트너죠. 이걸 파트너를 바꿀 일은 거의 없죠. 예전부터 같이 사업을 해왔던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총은 한 2조 5천억 정도 되죠. 2조 5천억 정도 되고 1분기에 매출이 한 4천만 불 정도를 했고요. 전년 대비보다 한 20% 정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1년 매출은 한 1억 5천만 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물론 이제 그 어떤 영업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현금 자산이 이제 많이 갖고 있고 한 6,500만 불 정도를 현금으로 갖고 있고 부채는 딱히 크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안정성도 굉장히 있죠.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현금 자산은 충분히 있고 부채 비율도 높지 않고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사업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클라우드다라고 하면 굉장히 괜찮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클라우드 부분이 그 성장성이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거든요. 다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면 흔히 따라 나오는 오버행 이슈가 있죠. 락업 해제. 이게 락업 해제가 언제 되는지 아직 일정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장이 되면 이거를 $10에 투자한 물량들이 기본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10까지 찍었다가 지금 급반등을 하긴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10에 투자를 했던 그런 기본적인 투자자들, 그리고 파이프 투자자들, 처음에 애초에 투자했던 파이프 투자자들, 이런 투자자들이 이제 그 물량을 던지는 그 오버행 이슈가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면서 조금 보시면서 투자를 할 필요는 있고, 장기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회사고 비중을 너무 높여서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면 좀 끌고 가볼 수 있죠. 끌고 가보고 차후에 이제 조금 내려왔을 때 좀 더 태워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매수가가 좀 멀리 있긴 한데 이 미국 주식의 이 스몰캡 주식들이 변동성이 워낙에 커서 뭐 20, 30% 막 우습게 막 하루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본인의 어떤 계좌 관리를 조금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추가 매수하지 말고 일단 지켜보고요. 지켜보고선 좀 오버행 이슈가 나오는 그런 날짜들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는 그런 부분에서 밑에서 좀 추가 매수해서 단가 좀 맞추면서 조금 장기적으로 한번 보자. 그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이 EV 포인트가 하는 이 회사 자체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주식 AV 포인트에 대해서도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은 하지 마시고요. 오버행 이슈로 만약에 하락이 나올 때는 그때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을 낮춰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까지도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1번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까지도 다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대우건설이고요. 매수가는 8,265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또 건설업종이 호황기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설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도 5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켰지만 질문자님은 지금 손실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이게 지금 매각을 한다라는 어떤 이슈 때문에 조금 흥행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중흥건설이라는 회사에서 갖고 가면서 약간 조금 기대감이 조금 시장에서 실망했죠. 실망을 하면서 조금 이제 흥행도 딱히 못했고 이제 건설주들의 흐름이 아마 그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과 아마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지금 현재는 조금 내려와서 이제 조정권에 있긴 한데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올 만큼 좀 많이 내려왔고요. 120선까지 미리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하면서 밑에 보시면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눈에 띄죠.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가격을 눌렀는데요.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 뭐 이런 건설주들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조정을 같이 받고 있죠. 같이 받고 있고, 뭐, 금호산업이라는 회사가 좀 약간 조금 흐름이 조금 괜찮긴 한데요. 금호산업. 네. 금호산업이죠. 아. 네. 네, 일단 그리고 뭐 GS건설, 다른 건설주들의 흐름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뭐 계룡건설이라든지 이런 좀 작은 주식들의 흐름, 건설주들도 지금 버텨주는 종목들은 좀 버텨주고 있고, 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 단기간에 조금 많이 빠졌으니까, 이후에 이제 중흥건설에서 인수해서 이걸 어떻게 시너지를 내면서 어떻게 사업을 끌고 가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재료가 소멸되고 나서 그 부분의 어떤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내려온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시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번 반등을 줄 때 8,265원이면 가격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 다만 이제 뭐 건설주들의 만약에 전반적인 반등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8,260원
원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조금 그때 뭐 빠져나오든지 그때 좀 판단을 해보자. 반등할 때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을 할지, 아니면은 그때 건설 업황이 괜찮고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 좀 끌고 가볼 수 있고요. 일단 지금은 보유미 관망 의견 드리고요. 반등하는 거 보면서 판단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자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각 이슈로 변동성을 크게 보였지만 결국에 중흥건설이 인수하면서 재료 소멸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유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반등 시에는 추후 흐름을 지켜보고 잘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고요. 매수가는 18,821원, 비중은 28%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수혜를 얻을 컨택트 종목들에 관심 갖자고 하시면서 일부에서 이 종목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럼 계속 마음 편히 보유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18,800원이면 이게 2만 원 정도 찍고 내려온 종목이라서 18,800원이면 조금 이제 내려올 때 어느 정도 조정해서 좀 저렴하게 좀 조정을 기다렸다 산다라고 생각하고 사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밀려 내려왔거든요. 델타 변이 때문에 좀 더 내려오면서 이 회사 자체가 가장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이게 2020년도에 지금 이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인력 구조 조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20% 정도 인력을 구조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용 구조나 이런 게 좀 약간 많이 좀 슬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팬데믹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실적이 그렇게 많이 잘 나오고 있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지금 경쟁사 대비 적자를 굉장히 빠르게 좀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제 그리고 호텔 뭐 이런 걸 운영하는데 서울에 뭐 파라다이스 워커힐, 부산에 파라다이스 부산, 뭐 인천에도 뭐 파라다이스 시티, 뭐 제주도에도 파라다이스 제주, 뭐 이런 데서 이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고, 호텔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호텔을 좀 운영하고 있고, 영종도에도 파라다이스 시티가 있고, 뭐 자산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회사죠. 좀 우량한 회사고요. 예전에는 이 회사가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5위 안에 들어갔던 회사예요. 예전에도 뭐 몇천 원부터 시작해서 한 4만 원 이상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장기적으로 큰 시세 상승이 나왔던 그런 회사고요. 이 상황만 조금 지나가면 이거 시간 문제지 않을까. 그냥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이거 뭐 다시 그냥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그런 구조에 있는 이 카지노라는 게 이제 독점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카지노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뭐 식당 열듯이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회사를 마음대로 그냥 나는 반도체에 진출할래, 뭐 디스플레이에 진출할래,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회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카지노의 영역은. 그러니까 약간 독점적인 구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업황만 괜찮아지면 그 중에서도 탑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업황만 좋아지면 이런 카지노주 안에서도 탑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실무자님 조금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은 경동인베스트고요. 매수가는 43,7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니까 지금 2달 정도를 4만 원 초반대에서 횡보하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경동 이제 경동가스, 그러니까 도시가스죠. 경동 도시가스에서 이제 지주회사로 바뀐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분할되면서 투자 사업 부분, 그러니까 지주회사만 갖고 있는 이제 회사고요.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950억 정도 되고, 경동인베스트. 지금 차트의 모양은 그렇게 고가권역에 있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의 그런 어떤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움직임이 없고요. 거래량이 별로 없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에 총 거래량이 막 2,000주, 3,000주, 4,000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이 적으니까 일단은 그냥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가급적이면 그냥 올라오면 다른 종목 하자.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조금 자회사가 뭐 LG 뭐 화학이라든지 뭐 LG전자라든지 뭐 이렇게 좀 뭔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의 지주회사도 사실 움직이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경동 도시가스를 갖고 있는 이제 경동 인베스트먼트 지주회사,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잘 갖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렇거든요. 일단은 그냥 들고 계시긴 하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뭐 손해를 보면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이거 사고 팔기도 너무 어렵다. 사고 팔기 너무 어렵고 이런 종목 하지 말자. 그냥 본전 이상 되면 팔고요. 가지고 있다가
그냥 본전 이상 되면 정리하고 그리고 이 종목이 뭐 배당이 뭐 많은지 한번 볼게요. 일단 배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배당 한 500원 정도 되니까 사실 배당으로 버티기에도 4만 원짜리 들고 1년에 500원씩 주는 거 받으면서 버티기도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메리트가 없어요. 정말 메리트가 없고 누가 이거를 주가를 견인해서 끌어올릴 만한 어떤 그런 이슈가 사실 딱히 없거든요. 다만 이제 도시가스 부분이 이제 좀 잘 돼서 뭐 수소라든지 뭐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하고 활발하게 돼서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면 도시가스 예, 경동 도시가스가 막 계속적으로 주가 흐름이 치고 가고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면 뭐 저 아까 그 지주회사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사실 그 지주회사보다는 차라리 경동 도시가스를 하는 게 낫지 그 경동 인베스트먼트는 하지 말자. 그냥 갖고 있다가 본전 이상 되면 매도하고 그냥 빠져나오는 걸로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종목까지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경동 인베스트에 대해서는 지금 배당 메리트도 크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본전 이상 시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실무자님 꼭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생략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오늘 다 못 도와드린 분들도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이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전문가를 사칭해서 1:1 유사 수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사기 의심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 피해 입으시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강섭 전문가님과는 매주 월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3부까지 다 함께 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